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아우름 두 번째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이 가정의 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분의 소프라노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소프라노 김혜연, 소프라노 홍예원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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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부터 오시시네요. 제가 너무 재밌게 생각해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이 두 분의 소프라노 선생님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라는 제가 지칭하여 엄마 소프라노, 마프라노라고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요. 마프라노 선생님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와 육아와 또 일을 병행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시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 3살일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이제 조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시설에 맡겨야 되지, 이게 돌봐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은 그러면은 아이가 한 명이신가요? 두 명?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원래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태리에서 뭐 활동을 한다거나 콩쿠르를 다니는 거는 그래도 감당할 만 했는데, 이제 둘째가 임신한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둘을 데리고서는 주변에 도움 없이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귀국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아이를 낳기 전과 후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몰라서 혹시 노래할 때는 좀 도움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좀 이런 점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쉬었던 기간이 이제 좀 길었기 때문에 출산 전에 이제 발성을 다시 익히는 시간이 길었던 거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이렇게 테크닉이 달라진다던가 이제 몸의 느낌이 달라졌는 거는 저는 못 느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저도 딱히 그 출산 전후라기보다는 그거는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는 배가 무거워지니까 뭔가 받쳐진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그건 있는데, 전후의 차이는 별로 없었었고 오히려 감정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부모님의 피가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어때요? 아이들은? 엄청납니다.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음감이 좀 다르고, 이제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반주 맞출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하는 가사라든지 음악 멜로디를 따라 불러요. 그래서 굳이 동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다른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한다던가, 음감이나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아이가 몇 살이죠? 이제 5살 돼서 5살. 예, 한참 이제 말도 잘 하게 되고 이러니까. 딸?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신요한이에요. 요한이 아마 이제 엄마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요한이한테 한번 엄마 얘기 한번 해줄까요? 요한아, 엄마 오늘 촬영 왔어. 맨날 엄마 없다고. 엄마는 왜 맨날 없어? 궁금했지? 오늘은 촬영 왔어. 이따 만나. 선생님은 애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첫째는 딸인데 딸 이름은 샤론이. 샤론이. 샤론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나시온입니다. 샤론이, 시온이 네. 아마 또 보고 있을 텐데 한번 엄마 여기 나왔다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샤론아, 시온아, 엄마 여기 나왔어. 나중에 집에서 같이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줘. 사랑해.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그 두 분 다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오신 거죠? 그럼 선생님은 유학 시절에 조금 뭐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돈으로 지원해주고. 네, 하고, 나중에는 저희는 이제 부모님께서 오래 있으니까
너네끼리도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저희 둘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쓰던 씀씀이는 있는데 수입이 없어지니까 좀 힘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이까지 있으니까. 쉽지 않은, 모두가 다 그렇죠. 유학을 가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삶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어에서 오는 뭐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많았죠. 언어에서 오는 힘듦이 있었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의 이제 배우자가 먼저 유학을 나가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배우자한테. 처음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서 언어를 빨리 공부하는 게 너 생활하는데 이제 편하다 이래서 도움을 많이 주면서 개인 과외도 받고 그리고 언어 학원도 다니고 여러모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영어가 나오지 이탈리아어가 먼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잉글리시. 잉글리시. Can you speak English? 아주 짧은 그게 먼저 입에서는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언어는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저희는 이제 같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태리로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어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태리 가서도 한 3개월을 시립어학원을 다녔었어요. 사립어학원은 좀 자세히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시립어학원은 이태리 선생님이 이태리 말로 이태리 문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따라가기는 했었어요. 중간에 사실은 그 어학원을 3개월 다니고 나서 제가 임신할 때가 유산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또 한 3개월을 어학원을 못 나갔었어요.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그걸로 제가 문법책 가지고 공부하고 근데 거의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때 그 부딪히면서 배웠던 언어로 우리 계속. 방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세계적으로 아니야. 나가는 방송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그때 배웠던 언어로 우리 이태리에서 혹시 보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말 한번 해주십시오. 이태리 친구들 잘 보고 계시죠? 여기 홍. 이태리에서는 뭐라고 불렀나요, 이름을? 홍이었습니다. 홍. 옹그. 저는 끼아라였습니다. 끼아라. 끼아라와 홍. 우리 홍이 한번 우리 이태리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태리어로. Ciao amici italiani, sono Ong, sono in Italia. 소노인이었다냐? sono in Corea. 다시 할래. 잠깐만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태리 친구들도 보면서 아마 선생님 두 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인스타도 잘 돼 있고, 아하. 페이스북도 잘 돼 있고, 항상 저희의 소식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 그 나의 꿈의 오페라 이런 게 있나요? 난 이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뭐 이 역할을 한번 나는 꼭 한번 그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보고 싶다. 그런 역할 선생님 혹시 있으신가요? 노래를 시작했을 때는 라보엠을 보고서는 아 저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성악을 시작한 케이스인데 나중에는 트라비아타를 제대로 잘 좋은 곳에서 해보고 싶다. 그게 저희 꿈이긴 해요. 비올레타. 선생님은 혹시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 그럼 무슨 역할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냥.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역할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네. 그런 게 없고,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유학 갔을 때도. 혜연아,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성악가로서의 꿈이 뭐니? 없어요. MBTI가 나와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을 예. 정리해주는. 저의 그 성격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꿈이 없을까? 저의 꿈은 그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탈하고 이렇게 가족들도 아프지 않고 남들한테 남편 험담하면서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토로도 하면서 그 평범한 게 꿈이지 이렇게 막 성악가로서 이렇게 막 노래하는 게 꿈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MBTI를 검사하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성격에 대해서. 네, 저 성향이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평범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네 직업상 평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일로 합니다. 네. 이거 불러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작품이 들어왔다, 뭐 어떤 작품이 들어왔다, 그럼 제가 이제 할 수 있으면, 테크닉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일로써 합니다. 근데 제가 무대에서 선생님을 봤었을 때는 전혀 일로서의 느낌보단 완전히 몰입을 해서 제대로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반짝거리고 빛나지 그 모습 그대로 평범하게 내려와서 또 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걸 추구하면서 또 무대 위에서는 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나를 또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음악은 이제 뭐 이런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대에 계속 우리는 서야 하기 때문에 무대가 굉장히 또 중독성이 있잖아요. 또 계속 생각나고 또 내려오면 또 다음 무대가 기대되기도 하고 혹은 예전에 했던 무대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대가 주는 참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남편분은 이태리에 계속 네네. 혹시 성악 전공 아니요. 한국에서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었는데, 피아노 예, 이제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와 예, 지금 공부를. 쉽지 않은 지휘한다는 직업 자체가 선생님도 음악하는 집안이신가요? 네, 아이 아빠도 음악을 하고 있어요. 참 성악가의 만남, 음악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 장단점 속에는 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아이들이 그 피를 그대로 물려봤기 때문에 음악의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어린이집에서만 상만 받아와도 다른 애들은 뭐 다른 상 받아오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목소리 상을 받았어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 딸이 그래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음악하는 이제 그 삶 속에서 가족들이 주는 그런 뭐 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나를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노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가족들은 나한테 이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저는 로맨틱하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출산을 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출산이라는 거는 상해를 입는 거잖아요. 저희가 INTP라서 굉장히 사실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네. 상해를 입었는데 바로 출산을 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육아가 시작이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해를 입었는데 치유가 되는 시간이 회복하는 이제 시간을 저희 이제 육아는 없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상해를 당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육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이의 우유, 아이의 모든 씻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임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당일부터 2박 3일이에요. 병원에 있는 건 딱 2박 3일인데 출산 후 2박 3일? 네, 2박 3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저한테 원동력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일을 할 때 아이를 돌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일단 있고요. 가족들이.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육아보다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경북에 살기 때문에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뭐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혹시 네, 그럼 오늘도 촬영하시고 그럼요. 경북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네. 저는 하나도 육아보다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바빠요. 지금도 오페라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중에 콘서트도 계속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악 코치 선생님들이랑 이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육아보다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의 힘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힘, 이 세상에는 육아보다 힘든 일이 하나도 없구나. 네. 저를 처녀 때 알았던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고? 네. 근데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육아보다 힘든 일이 없는데. 어쨌든 뭐 노래하다가 힘든 부분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네, 아쉽다고. 그 힘으로 일을 합니다.
아이 1시간 보는 것보다 오페라 연습 5시간 하는 게 낫어요. 와닿네요. 네네네. 딱 와닿는다. 그 한 문장이. 그 워킹맘으로서 일과 또 육아를 병행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처럼 육아보다 힘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노래하고 활동하는 것들에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없다. 다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약간 그냥 아까 MBTI 얘기를 꺼내셔서 그랬는데 또 다르구나. T이고 저는 완전 극 F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건 있어요. 육아가 제일 힘들기는 해요. 근데 육아가 힘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다른 거는 사회활동이고 나를 위한 일인데 육아는 생명을 이제 보살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해내면 나머지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말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뭐 네.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잠깐 저희가 먼저 모였을 때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오자마자 저한테 혜연 선생님께서 봉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전 처음에 이게 상추인 줄 알고 이렇게 상추인가 했는데 루꼴라예요. 이태리에서 그죠? 저희 많이 먹었던. 근데 직접 재배를 네,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더니 손바닥만한 루꼴라가 5,000원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사 먹을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은 사 먹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안 되겠다. 땅이 조금 있으니 네, 거기다가 심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루꼴라를 심었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예, 맛은 똑같아요. 오. 그래가지고 요즘 쌈도 싸 먹고 루꼴라에 네.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다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1유로짜리, 1.5유로짜리 루꼴라를 이만한 통에 들어있잖아요. 네, 장 보면 이만. 네, 그냥 막 아무 부담 없이 먹던 루꼴라의 그 향수가 무조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루꼴라에. 그랬듯이 너무 루꼴라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선물해드렸죠. 저도 루꼴라 진짜 이태리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한국 오니까 루꼴라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재배를 또. 네. 루꼴라만 재배하세요? 아니죠.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상추도 하고, 파도 하고, 부추도 하고, 양파도 하고, 저는 이태리에서 깻잎 키웠어요. 깻잎도 하고. 깻잎도 하세요? 네, 뭐 제가 한다기보다는 밭에 흙 뿌려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알아서 자랍니다. 자라요? 네. 땅이 한 4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7평입니다. 선생님 뭐 이태리에서 재배하고 안 하시세요? 저는 풀을 죽이는 스타일이라서 제 손에만 들어가는 풀이 다 죽기 때문에. 마법의 손. 네, 그렇죠. 마이너스의 손이요. 마이너스에서 뭘 키우면 죽어버려요. 선인장도 죽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선인장이 죽어요? 와. 아타오름은요, 제가 다른 단체에서는 그래도 저도 이제 다른 단체에 가서는 조금 체면을 조금 차려요. 이렇게 다른 단체에 가서는. 네. 저희들도 다 이제 선생님들이시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아우름에 오면은 저희 또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각자의 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공통점이 되게 많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타오름에 오면은 좀 체면 치레하는 게 조금 적어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말하는 거나 이제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얘기할 수 없던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것 자체가 되게 귀하고 감사한 점이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집에서는 다 엄마, 아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그런 타이틀을 잠깐 내려놓고 또 우리의 그 본분인 직업인 성악가라는 직업으로 여기서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그냥 몸만 나이만 들었을 때 아직 생각은 계속 그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네. 네, 맞아요. 그 장난꾸러기였을 때 그 생각이 네, 계속 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생님들이랑 막 그렇게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막 웃고 막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게 참 이 아우름만이 주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아까 체면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서로 막 저희는 그냥 진짜 단순한 3살, 4살이 웃는 뭐 똥, 짱고 이런 거 막 얘기해도 그냥 갑자기 빵 터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참 서로가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두 분은 그 아트 아우룸에서 많은 공연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딱 와서 봤었을 때 이 아트 아우룸만이 주는 색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작품을 할 때 이제 제가 엄마인 사람이 이제 캐스팅 중에서 저만 있던 경험도 많았고 했었는데 이제 아트아우룸에서 작품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는 성악가와 예술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보니까 이제 대표께서 그런 학부모님들 혹은 이제 자녀가 있는 아티스트들을 함께 하기를 많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단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아트 아우룸만의 색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집안에 내가 가정이 있어서 가정 안에서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낀다면은 여기는 다른 일했던 프로덕션과는 다르게 더 둥글둥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왜 우리 아이가 요즘 이제 몇 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다 같이 그때는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를 겪었던 이제 선생님들이 육아 선배?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조언을 이제 받기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렇게 지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이제 뭐 입었던 옷이라던가 아니면 썼던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좀 더 가족적으로 지내지 않았나.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아이가 신었던 신발을 저한테 이제 넘겨주셨는데요. 우리 요한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신발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주담, 주화. 네.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 좀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네. 신발의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신발이 머지않아서 저희 집으로도 올 것 같은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항상 느꼈던 건 이 연습 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양손에 뭘 계속 들고 와요. 뭐 종이백에 이렇게 뭘 싸가지고 그 안에 전부 다 애기로 동화책, 더 나아가서 킥보드 뭐 이런 것들을 딱 서로 나누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여기는 참 되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육아 얘기도 막 하면서 저는 직접적으로 그 육아 얘기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막 서로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나바다 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네, 두 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좀 세워보신다면? 당장에 내일 이제 해야 할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매일매일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이제 연주나 제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지내는 게 저희 계획이라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멋있는 계획 같아요. 선생님은 아까 처음에 이제 꿈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는 게 살면서 제일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때 한참 코로나로 힘들 때 저희도 이제 뭐 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왜냐면 부부가 둘 다 수입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맨날 연습실 가가지고 노래하고 이렇게도 노래하고 저렇게도 노래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제가 연습실에서 혼자 막 몇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혼자서 막 하다가.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벅차 올라가지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노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항상 우리 느끼는 거지만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뿌듯하게 지냈어요. 여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감사해. 다음에 또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은 그때 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까지 나를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는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아빠 성악가로서 바리톤으로서 두 분의 마프라노 두 분의 앞으로의 음악 인생을 굉장히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또 앞으로 모든 일들이 또 가족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잘 풀어나가기를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름 토크쇼, 두 번째 토크쇼. 가정의 달을 맞아서 두 명의 마프라노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었죠. 저도 너무 많이 웃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6월 달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토크쇼 여러분들께 다가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